안녕하세요, 최공련사입니다. 오늘은 강아지 자율배식과 제한배식에 어떤 장단점들이 있는지 보호자분이 판단해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영상을 한번 제작해 보았는데요. 대부분은 자율배식을 편하게 선택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제한배식이 더 좋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이제 제한급식을 더 추천드리기는 해요. 하지만은 이제 보호자분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보호자분이 양육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한 번 더 고려해 보시고 결정을 내리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. 자, 일단 자율배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자율배식이란 사료를 마음껏 쌓아놔도 강아지가 조절해서 먹는 거를 말하잖아요.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쌓아놓고 주는 거 외에도 강아지한테 사료를 줬는데 남겼을 때 보호자분이 치우지 않고 그대로 놔뒀다가 저녁에 다시 또 보충을 해주시는 것도 자율배식이랑 똑같은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급여를 해주고 계시다면 자율배식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자, 일단 장점으로는요,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사료에 대한 식탐이 엄청 강해지는 것을 예방해 줄 수 있겠죠. 보통 새끼 강아지 때는 막 허겁지겁 막 목에 걸려가면서까지도 급하게 먹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자율배식을 하게 될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렇게 급하게 먹지 않고 좀 차분하게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. 또 하나는 이제 강아지 밥 주는 시간이 되면 보호자분이 이제 다급하게 집으로 들어가서 빨리 밥을 줘야 되는데 오랜 시간 집을 비우더라도 강아지가 스스로 사료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공복토를 한다거나 배고파하는 일을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질 수 있겠네요. 자율배식의 단점이라고 하면 사료에 결핍이 없다는 게 제일 큰 단점이 아닐까 싶은데요. 사료에 결핍이 없는 아이들은 아무래도 교육 효과도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. 물론 간식을 너무 잘 먹어서 간식 가지고만 충분히 교육이 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대부분은 사료를 잘 안 먹는 아이들은 그 다음이 이제 간식이잖아요. 그래서 낯선 환경에 가거나 아니면은 불안하고 좀 긴장되고 이렇게 맛있는 걸로 극복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아무래도 사료 잘 먹는 애들은 조금 무섭더라도 간식을 더 잘 먹기는 하지만 사료를 평소에 잘 안 먹던 아이들은 간식을 줘도 간식도 거부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만큼 가치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이들이 식탐이 낮아지면서 교육의 효과도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. 또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노령견이 되면 몸에 힘도 없고 아픈 데도 많아서 식탐이 많이 줄어들기도 하는데 이때는 잘 먹고 빨리 질병을 잘 극복하는 게 제일 우선이잖아요. 근데 평소에 사료를 잘 안 먹고 보호자분이 맛있는 거 많이 섞어주신다든지 아니면은 간식 위주로 식사를 했던 아이들은 간식이나 섞어주는 거는 평소에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아플 때는 요거는 입에도 안 될 가능성이 크죠. 하지만은 이제 사료를 원래 잘 먹던 아이들은 이때 조금만 섞어줘도 잘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자율배식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마지막 단점으로는 우리가 자율배식을 하는 목적은 강아지가 배고플 때 잘 조절해서 먹으라고 제공을 해주는 건데 식탐이 별로 없고 또 간식만 먹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하루 종일 밥을 놓아놔도 잘 먹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있어요. 물론 이러다가 배고플 때 잘 먹으면 다행인데 간식 먹으려고 공복토 하면서까지 버티고 있다가 보호자분이 주무시러 들어가면 그제서야 먹는 경우가 있거든요. 이런 친구들은 아무래도 우리는 자율성을 제공을 해줬지만 강아지 스스로가 단식을 하는 게 돼버리잖아요. 그래서 자율배식의 단점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. 그렇다면 제한급식의 장점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면 우선은 식탐이 잘 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하는 데 있어서 성과가 굉장히 높죠. 어떤 뭐 지중교육, 분리불안 교육, 여러 교육들 외에도 요즘처럼 장마철이나 아니면은 겨울철에 눈이 굉장히 많이 오는 날에는 밖에 나가서 산책이 제한되는데 이때도 제한급식으로 사료를 잘 먹는 아이들은 밥그릇에 주지 않고 집안 전체에 뿌리기도 하고
뭐 장난감에도 숨겨서 다 제공을 하면은 일정 부분 노즈워크를 통해서 활동량을 채워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. 물론 자율배식 하는 아이들도 간식 가지고 할 수 있지만 간식 가지고 할 때 살이 찐다는 또 안 좋은 점들이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제한급식을 통해서 제공을 해주면은 좀 더 많은 양의 사료랑 간식이랑 섞어서 주기 때문에 활동량을 채우는데도 훨씬 더 수월할 수 있고요. 자율배식으로 사료를 오랫동안 놔두게 되면 사료가 변질될 가능성도 굉장히 크고 또 집에 뭐 개미가 생긴다거나 이런 문제들도 발생할 수 있는데 제한급식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을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 새끼 강아지 같은 경우는 밥을 먹고 나면 대부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배변을 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배변 타이밍도 우리가 관찰해 볼 수 있고 거기에 맞춰서 칭찬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위치를 조정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. 자율배식을 하게 됐을 때 식탐이 어느 정도 있는 아이들은 계속해서 일정 부분 먹기 때문에 살이 급속도로 찌는 부분도 있거든요. 근데 제한급식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살이 찌는 것도 우리가 양을 조절해 줄 수도 있고 반대로 너무 말라서 살을 쪄야 되는 경우도 식탐을 어느 정도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되면 사료 양을 늘려서 더 많이 먹이고 살을 빠르게 찌울 수 있기 때문에 제한급식의 장점이지 않을까 싶어요. 제한급식의 단점이라면 아무래도 자율배식이랑 상반되는 내용이겠죠. 식탐이 너무 많아서 강아지가 불필요하게 밥 시간만 되면 낑낑거릴 수도 있고 혹은 보호자분이 늦게 퇴근하시는 날에는 강아지가 배고파하다가 공복토를 하게 되는 순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단점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데요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제한급식의 단점들은 다 보완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. 왜냐면은 강아지가 일정 시간 지나서 공복토를 하는 아이들은 항상 퇴근하고 바로 주는 게 아니라 어느 날은 조금 더 늦게 어느 날은 조금 더 빨리 이런 식으로 자꾸 변화를 줘서 강아지가 어떤 시간이 됐을 때 뇌에서 기억하고 위산을 막 만들어서 공복토를 하게 되는 거를 미리 예방해 줄 수 있다는 부분이 아무래도 보완을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. 요구적인 표현은 보호자분이 일괄되게 무시하고 혹은 단호하게 통제해서 거절만 잘해주시면 생기지 않는 부분이기도 해요. 그리고 식탐은 어느 정도 저는 교육을 위해서는 키워주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차라리 너무 급하게 먹는 아이들은 밥그릇이 아니라 뿌려서만 제공을 해주시더라도 목에 막 걸리면서 캑캑거리고 먹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은 보완이 가능하니까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결론은 훈련사인 저는 제한급식을 해드리는 것을 추천드려요. 나중에 노령견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 제한급식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. 보호자분이 체중까지 다 조절해 줄 수 있으니까 자율배식을 하고 계셨다면 오늘 말씀드린 부분들을 잘 생각해봐서 제한급식으로 바꾸는 거를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어요. 이상으로 자율배식과 제한급식의 장단점을 한번 말씀드려 보았고요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